잠자리에 들 때 휴대폰을 충전하는 건 장기적으로 배터리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배터리의 임무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방전될 때까지 전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역할을 하게 놔두는 게 최선이에요. 수명을 늘리려면 배터리를 20%에서 8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0%가 되게 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것 역시 전반적인 배터리 수명에 해가 됩니다. 가끔 전화기를 충전기에 꽂아두는 것은 괜찮지만 직사광선에서 충전하는 건 큰 실수예요. 충전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열을 더 빨리 흡수해서 극도의 압력으로 작동이 멈추게 될 거예요. 배터리는 종종 과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 아래에 두는 것은 쿠키를 너무 오랫동안 오븐에 두는 것과 같아요. 쿠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쿠키가 쓸모없고 휴대폰에 안 좋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도로 갖다 놓으세요. 먹는 쿠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웹사이트에 쿠키를 허용하라고 하는 팝업 알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쿠키는 기본 정보를 저장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거나 이메일과 암호를 추가하거나 웹사이트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다른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저장된 쿠키 및 캐시 수가 과부하되면 브라우저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서 때때로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웹사이트의 특정 부분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브라우저와 기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끔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수상한 소스로부터 앱을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앱에 무료라는 표시가 번쩍이더라도요. 이런 앱은 전화기를 손상시키고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나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해요. 최선의 방법은 비공식적인 앱스토어를 피하고 믿을 만한 평판과 평점이 좋은 앱스토어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앱을 이미 다운로드한 경우 최소한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손상 위험을 줄이세요. 휴대폰이 방수라고 해서 수영할 때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수영하러 갈 때는 단단한 땅 위에 두는 게 좋을 거예요. 방수가 된다는 건 만약 실수로 물을 엎질렀을 때 심각한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5분에서 30분 정도의 물 노출은 괜찮지만 여전히 위험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핸드폰을 자주 물에 담그지 마세요. 장기간 물에 노출되면 하드웨어가 손상되어 수리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청소하는 건 항상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내부를 청소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 이유 없이 컴퓨터를 해체하거나 하드웨어 부품을 제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안에 먼지가 쌓여서 하드웨어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깨끗하고 마른 수건, 가급적이면 극세사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세요. 펜을 청소하고 먼지 및 이물질이 모이는 안쪽 모서리를 청소하세요. 컴퓨터 안에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 부스러기, 먼지가 있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노트북이나 전화기 안을 닦을 때 일반적인 청소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원칙은 항상 전화기용 보호 케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매 시 하드커버 케이스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 장만하세요. 혹시 휴대폰을 떨어뜨리면 톡톡히 덕을 볼 거예요. 케이스는 스크린을 보호하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짜증나는 스크래치도 막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충전 포트에 금속 물체를 꽂지 마세요. 청소할 땐 종이 클립, 핀, 그리고 전선은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 물체는 충전 포트 내부의 하드웨어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충전 포트와 같은 작은 구멍에도 상당량의 먼지와 휴대폰을 망가뜨릴 수 있는 다른 작은 것들이 쌓일 수 있어요. 이쑤시개 같은 나무 물체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청소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부의 민감한 물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입김을 불어서 먼지를 제거하지 마세요. 물 입자는 금속 물체보다 훨씬 파괴적일 수 있어요.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스크린으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노트북에 몸체를 사용하세요. 몸체는 들어 올려지고 표면에 놓이는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스크린은 얇고 민감하며 약한 경칩은 운반될 때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운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손으로 들고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에 놓는 거예요. 공용 와이파이 핫스팟에 연결할 때는 항상 연결이 믿을만한지 확인하세요.
상상해보세요. 좋아하는 커피숍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독립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를 선택하자 이메일, 비밀번호 및 기타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랜딩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상하네요. 랜딩 페이지는 평소에 열던 페이지와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어요. 첫째, 로그인 페이지에 몇 가지 오타가 있어요. 게다가 커피숍의 로고는 픽셀화되었어요. 이것은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사용하는 가짜 사이트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트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볼 수 있고 이제 여러분의 은행 계좌와 다른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떤 가짜 사이트는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스팟을 이용할 때 방심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고장이 났을 때는 공인 대리점에서 수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대리점은 특정 장치를 수리하도록 훈련받았고 제조사에서 나온 특정 예비 부품 사용을 보증해요. 특히 공인센터에서만 수리할 수 있는 고유 품목인 경우 무단으로 수리하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어요. 기기를 수리할 장소를 선택할 때 주의하세요. 드디어 꿈꿔왔던 넉넉한 저장 공간이 있는 전화기를 갖게 됐어요. 하지만 수많은 앱과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수천 장의 사진과 비디오를 보관하는 데 몰두하지 마세요. 장치에 다운로드하고 저장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요. 설정으로 가서 그 안에서 필요 없는 것을 지우세요. 만약 효과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지나친 애착을 느끼지 않고 정리해주는 타사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언젠간 필요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 삭제하기가 힘들어져요. 자기 통제와 관련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고 차마 삭제할 수 없다면 외장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해보세요. 몇 테라바이트의 스토리지를 갖춘 제품을 구입해서 안전하고 손상이 없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해결책은 원활할 때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사진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거예요. 작업으로 바빠서 파일을 지정된 폴더에 저장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그냥 둡니다. 몇 주 후 노트북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수선한 바탕화면은 모든 램을 소비하는 메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트북의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요. 시간을 내서 파일을 정리하고 바탕화면을 깨끗하고 빠르게 유지하세요. 다크 모드가 멋진 이유는 앱과 장치의 인터페이스를 바꾸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기기에도 좋아요. 만약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두운 인터페이스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더 편안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어요. 인기 앱은 동일한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면서 다크 모드를 활용해요. 다크 모드의 또 다른 장점은 충분한 양의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올레드나 아몰레드 스크린 전화기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모든 어두운 픽셀은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아요. 따라서 동영상을 볼 때 어둡거나 검은 모든 것이 활성 픽셀이 아니에요. 즉 휴대폰이 배터리를 사용하여 그 부분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앱과 전화 인터페이스가 다크 모드라면 배터리 수명을 확실히 절약할 수 있어요. 화려한 잠금 화면과 홈스크린이 없으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어요. 둘 다 평범한 검은색을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앱으로 이동하기 위해 홈 화면을 탐색해요. 분명히 어두운 배경에서 찾는 것이 더 쉽고 빠를 거예요.